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2021년 1년 동안 있었던 기출문제, 즉 한국사 기출문제를 모두 정리해서 단원별로 다시 한번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는 2021년 자 우리가 있었던 모든 문제에 대한 난이도 분석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기출문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문제 자 해설 강의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강의에서 자료는 문제만 나갔습니다. 문제하고 빠른 정답만 나갔어요. 왜 해설지가 안 나갔냐면 해설지가 나가면 여러분이 그 해설에 연연하시기 때문에 해설지는 나중에 강의가 다 끝나고 저희 네이버 선우빈 카페에 올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 203문제, 올해 이 문제가 203문제인데 203문제 문제 전체 패턴을 좀 보는 훈련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해설지 없이 여러분이 아 이런 문제였구나 그 문제 패턴과 문제 유형을 보는 훈련을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해설지는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자 올해 이제 2021년 자 기출문제 분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월 달에 법원직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3월에 계리직 시험과 경찰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4월에 우리의 시험이었던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소방직 시험이 있었었죠. 자 그리고 다시 6월에 지방직 9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8월에 국회 시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 2차가 있었고 그리고 10월에 자 경찰 간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간부는 조금 더 일찍 내는 게 있어서 거기 자 그 문제집 보시면 경간부만 2022년 대비란 말을 썼었어요. 왜냐면 이건 경간부는 항상 조금 한 해 늦춰서 내는 게 있어서 이것만 2022년이라고 써드렸는데 그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올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험은 이제 여러분 대부분이 행안부 즉 법원 여기 국가직하고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 이거에 다 목표를 하시기 때문에 이거부터 자 초점을 맞추면 이 시험은 어렵지 않았다. 국가직 9급 난이도 중상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9급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가 결국 당락을 결정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법원직은 늘 수능처럼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 중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계리직 시험이 올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리직이 국사가 18문제인데 상당히 지엽적인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는 국사 선생으로 좀 안타깝지만 올해가 이제 경찰에서 한국사가 마지막이었죠. 내년부터는 한국사 검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동안 여러분 좀 문제가 들쑥날쑥했었는데 올해 경찰 시험은 한국사 검정을 이제 앞두고 진짜 멋지게 냈어요. 특히 경찰 2차 시험이. 그래서 경찰 2차 시험에 나왔던 그 문제 패턴들을 좀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간부 문제는 경간부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한국사 검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경간부는 늘 사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늘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 경찰 문제와 경간부 문제 보시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행안부 시험은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지식을 조금 더 얻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회 문제. 국회도 한국사가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한 해는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또 한 해는 또 너무 지엽적이야. 근데 올해가 그 지엽적인 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놀랬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걸 해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100일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좀 더 자 행안부 문제 패턴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불안하다 보니까 자 이런 패턴 문제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되게 초조해지고 불안해요. 왜 이렇게 아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라. 결국은 여기에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늘 여기에 주력하시되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이런 것도 좀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머리에 뽕이 나왔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방직 시험이 제일 난이도 한데 지금 소방직 같은 경우도 똑같이 국가직 유형인 거 아시죠, 여러분? 국가직이 돼서 결국 행안부에서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국가직 9급, 소방직, 지방직은 같은 데서 문제를 낸다는 거. 그래서 문제 유형이 같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볼게요. 자, 이 2021년 어쨌든 다 정리해 봤더니 총 203문제였어요. 203문제였는데 자 일단 전근대사와 근현대사 비중을 보니 자 전근대사 120문제였고 근현대사 83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거의 6대4로 나오고 있고 근현대사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요. 다시 이거를 자 이렇게 시대별로 보니까 여러분 일단은 자 여기 선사시대
203문제 중에서 15문제, 8% 나왔습니다. 자, 고대사회는 13%, 그리고 중세사회 18%, 그리고 조선 전기 8%, 그리고 조선 후기, 즉 근대사회 태동기, 자, 9% 나왔고요. 그리고 자, 근대사회 발전기 또는 개화기가 11%,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즉 민족 독립운동기가 16%, 현대사회가 13% 나왔어요. 그리고 전 시대를 통합하는 문제가 여러분 4% 나왔는데, 이거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사시대보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이렇게 크게 보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제발 선사시대에 매이지 말고 이 뒤부터 좀 봐라. 그걸 강조합니다. 자, 이걸 다시 자 단원별로 정리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여러분 총 203문제 중에서 15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분석해봤을 때 정치사가 지금 203문제 중에서 135문제입니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사회 문제 203문제 중에 8문제였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 자, 203문제 중에 15문제였고, 그리고 문화사가 30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처음 시작할 때도 정치사요, 마무리할 때도 정치사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사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경제 같은 경우는 나오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유형들을 정확히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022년 자, 두 번째 주제인 기출문제의 특징을 좀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대체로 평이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면 매년 이제 1년 단위로 정리할 때마다 어느 해는 진짜 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올해는 사실 야, 뭐 해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전체적으로 평이했습니다. 특히 자, 행안부에서 냈던 문제들은 아주 평이하게 나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난도 상해 문제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감소됐습니다. 그 중에 지금 자, 9까지 9급에서 우리가 올해 한 90점을 목표로 시험을 출제자가 문제를 냈는데, 이 중에 자, 여러분한테 만점 방지용 문제, 즉 떨어뜨리기 한 문제는 2개가 있었고요. 굉장히 수준 있게 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우리 지금 203문제 중에 그 번호예요, 여러분. 그럼 먼저 42번에 가서 체크해 보세요. 바로 이 자, 발해 수도 관련 문제. 그 다음에 다시 맨 끝에 203번, 바로 세계 문화유산. 이거는 조금 여러분 기존의 어떤 지식을 좀 더 여러분 수준 있게 냈던 문제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상당히 수준 있게 난도 조절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지방직 9급은 굉장히 쉬웠습니다. 쉬워서 이건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지방직 9급 중에서 가장 난도 있는 문제 뭐였냐면 연계소문 관련 문제, 즉 20번 문제입니다. 왜? 사료가 조금 낯설었어요. 그 다음에 자, 경찰은 제가 이제 경찰 2차가 굉장히 문제를 잘 냈기 때문에 경찰 2차까지는 잡아놨습니다. 경찰 2차에서는 지역 관련 문제, 즉 우리 현재 자, 일괄번호 41번 공주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30번 문제, 이 대한제국에서의 그 조약, 즉 조청 자, 통상조약. 자, 이 조약은 올해 처음 나온 사료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새로운 사료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국회나 경감부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금 지역적인 문제가 올해 많이 나왔던 문제였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 보세요. 자, 첫 번째 국가지 자, 발해 수도 관련 문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먼저 어려운 문제부터 정리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문제. 자, 우리가 100점 맞을 친구분들이 95점 맞았던 문제. 자, 95점 맞았던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었잖아요. 이거는 올해 정말 새롭게 참신하게 됐던 문제였는데, 자, 발해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입니다. 자, 각 수도에 소지하는 유적에 대한 탐구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문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다시 원점에서 발해 수도. 자, 일단 여기 자, 도나. 여기서 처음에 시작했었죠? 그러니까 도나에는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 발해 문왕의 딸, 자, 정혜공주. 자, 정혜공주의 무덤이 있었고, 우리는 이 무덤을 뭐라고 합니까? 육정상 고분군이라 부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니은 활용지역. 자, 여기는, 자, 발해 정효공주. 정효공주의 무덤이 있고, 우리는 여기를 때로는 용두산 고분군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자, 훈춘. 여기는, 자, 발해 동경이고, 그 다음에 영화는 발해 상경이잖아요. 이 상경에는 당나라 수도를 모방한 주작대로, 왜? 주작도로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런 유적지에서 뭘 볼 수 있는지 물어봤던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시 본다면, 자, 여기 기억, 자, 기억에서, 자, 정효공주 무덤 찾으면 안 되죠?
정효공주 무덤은 바로 이 니은, 즉 화룡 가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니은, 다시 니은에서, 자, 용두산 고문군, 즉 용두산 고문군이 바로 정효공주가 있는 무덤군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에서 많은 분들이 이 오봉루 성문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이런 거 몰라대요. 여러분, 그 많은 유산 중에 성문터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발해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상병이었다. 그리고 여기 주작대로라는 길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많은 문화유산이 있는데 특히 성의 구조가 당나라 장안성과 거의 같다. 이 주작대로가 당나라 장안성에 있는 그 도로를 그대로 모방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리을에서 또 그러면 정혜공주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갖고 지금 울겨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볼 때 문화유산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자, 답이 나오죠. 다시 한번 정치사와 연결시켜서, 특히 발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도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권과 관계되어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고 어떠한 문화유산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올해 정말 최고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또 하나 상해 문제는 이 발해, 자, 아니, 여기, 자, 발해 수도 문제, 좀 전에 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세계 문화유산이었습니다. 203번에 있는. 그래서 가볍게 보세요. 자, 세계유산과 세계 기록문화유산. 그래서 우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물어보는데, 지금 일단 공주 공산이 고분군, 공주,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특히 여기에 전축분이 바로 뭡니까? 벽돌 무덤이죠? 자, 6호분과 자, 무령왕릉 두 벽돌 무덤이 있더라. 이거 방해받고, 그 다음에 이게 놀랬던 거잖아요. 양산 통도사, 여기는 금강계당 불사리탑이 있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삼보사찰 중에 하나다. 여기는 부처님 진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자, 통도사 이 안에는 부처님 법당에, 가장 중요한 법당에 불상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대신 그 법당 뒤에 사리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던 문제. 그 다음에, 자, 남한산성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데 특히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 갔던 곳이죠. 그 다음에 여기 승종원 일기는 역대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다. 자, 역대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것은 국조보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된 문제인데, 자, 여기 선지를 좀 보라는 얘기죠. 선지가 둘둘이 아니라 둘셋 정확히 알아야만 풀 수 있다. 그래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더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지방직에서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이럴 때 여러분 제가 일부러 요것만 노란색을 표시 왔어요. 왜? 오늘은 203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뭐냐면 먼저 출처부터 봐라. 삼국사기. 그러면 삼국사기라 뭡니까? 고려 때 쓴 삼국역사잖아. 그러면 분명히 그 내용은 고구려 백제 신라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 글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가 왕에게 하였다. 삼교란 유교, 불교, 도교 얘기합니다. 자, 유교, 불교, 도교는 솥에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했어. 근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엎드려 청하건대 당나라에, 여러분 키워드가 당이죠. 아, 당이 있었던 때구나. 당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도교를 구해오자. 그러면 이거는, 자, 도교를 장려했던 영계소문이잖아요. 영계소문이 불교, 즉 귀족 세력을 누르려고 도교를 장려했고, 그래서 이 인물사 영계소문이었고, 영계소문의 중요한 업적은, 자, 여기 잠깐 넘어갔네요. 지금, 자, 천리장성을 구축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2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 굳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직이 워낙 쉬워서 지방직 문제 중에 100점 맞았던 친구분들이 살짝 좀 고민을 살짝 했던 문제가 이거였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최초원하고 좀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왜 또 최초원하고 헷갈렸을까? 그거는 공부한 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이거와 관계되어서 자, 우리가 연계수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 경찰 문제에서는 지금 아까, 자, 올해 난도 문제가, 상해 문제가 경찰 2차의 공주 관련 문제하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밑줄 친 대궐이 위치한 도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문제 보는 거, 일단 여러분 찾지 말고 저랑 같이 보십시다. 지금은. 자, 여기 삼국사기 나왔어. 그러면 또, 아, 이건 상공 얘기구나. 근데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어느 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수도였는지 알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동성왕이야. 동성왕. 그러면, 아, 백제왕이구나.
그리고 자, 동서왕 때는 수도가 어디였다? 공주였구나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야? 지역 관련 문제죠? 공주의 과거에 어떤 역사에 있었는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우리가 소위 신라 자, 하대 때 김원창이 공주에서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된 거죠.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 외곽의 나성, 즉 자, 뭔가 나성을 둘러싸. 나성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를 둘러싸는 건데, 자, 이거는 바로 자, 부여였었죠? 자, 지금 백제는 부여고, 또 하나 나중에 고려 때, 이제 백제에서는 부여에 나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려 때도 개경에 나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나성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를 성으로 싸는 거. 그래서 특히 강조하는 게, 자, 백제의 부여의 나성. 그 다음에 고려 때는, 자, 이 개경의 나성.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비성 또는 소부리성. 이건 당연히 부여 얘기하는 거고. 백제 부여. 그 다음에 북성, 내성, 중성, 외성. 이거는 7급에서 나왔던 기출선지인데 여기 현관펜 좀 그어주세요. 이 문제. 자, 북성, 내성, 중성, 외성은 어디냐면 고구려 평양성입니다. 평양성.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그런 선지를 좀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또 이 문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 문제다. 그럼 여기에 자, 지금 동서왕 대신에 여러분 장수왕으로 갈 수 있어요. 장수왕으로. 그러면 장수왕 때 평양천도. 그래서 평양이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평양과 관계되어서 나중에 북성, 내성, 중성, 외성으로 구성되었다라는 말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잘 갖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경찰 2차에 자, 대한제국 이 문제. 이거는 여러분 그냥 조약을 한번 갖고 가십시오. 이게 바로 자,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 1899년에 자, 이 한 또는 조선과 청 사이에 자, 잘못된 조약을 다시 맺었던 바로 한청 통상조약 또는 조청 통상조약이었고, 저는 이 시기는 바로 대한제국 시기였고, 대한제국 시기는 광무란 연을 썼다는 거. 그래서 그게 딱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약을 좀 봐두시란 얘기.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시 세 번째 보세요.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난도상의 문제만 봤고요. 좀 익숙치 않은 사료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우리 시험은 사료가 나오는데 일단은 20문제 중에 한 10문제는 다 봤던 사료예요. 근데 자, 이제 좀 익숙치 않은 사료. 자, 그 중에 하나가 자, 8번 문제였었죠? 자, 8번에 체크하시고요. 8번에 이 부여 사료였습니다. 부여 문제.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지금 이 나라의 창고에는 자, 키워드 뭐예요? 옥으로 만든 한자 잘 모르겠어. 무슨 벽, 규, 찬. 어쨌든 이런 물건이 있대. 특히 이 나라 옥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왕이 또 무슨 도장을 갖고 있대. 왕의 옥새. 이게 예왕지인. 그래서 올해 처음 나왔던 계리직 사료입니다. 그리고 부여 관련, 자, 굉장히 중요한 선지고요. 꼭 갖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국가직 9급 때 갑자기 유리왕이 나왔잖아. 자, 이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 사이 내 이 몸은 뉘와 더불어 돌아갈까. 그래서 이거 나와서 여러분이 또 이 왕의 업적이 뭐냐. 그래서 수도 바뀌는 과정. 이게 문제였었죠.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제 이제 친구랑 제 절친하고 강릉에 여행을 갔어요. 강릉에 여행을 가고 이제 당연히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이제 여행을 가서 자, 아침에 이제 제가 해 뜨는 걸 보러 갔는데 진짜 갔는데 여기저기 다 남녀 커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녀인데 저희만 여러분 정말 자, 이 건강한 두 여자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해 뜨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갑자기 거기서 했던 자, 이 친구가 갑자기 유리왕의 이 황조가를 읽더라고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빵 터졌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바로 자, 고구려의 유리왕 나와서 유리왕의 업적이 뭔지, 바로 또 올해 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좀 당황스러웠던 자, 사료였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연개소문 사료였고요. 그 다음에 계리직 89번, 자, 89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89번에서는 이 임진왜란과 관계돼서 올해 처음 나왔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나라의 장수가 어쨌든 뭐 왔어. 그래서 벽제간에서 뭔가 일본한테 패했어. 그래서 요게 나오고 자, 이 사건 뒤에 임진왜란의 어떤 사건이 뭐냐 물어봤던 문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출제자는 계속 새로운 여러 어떤 사건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 자 벽제간 전투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나중에 또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좀 익숙치 않은 사료라고 집어넣는데 이게 또 올해 여러분 시험의 특징이에요. 지금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사건을 볼 때 시험이라는 상황이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문제 본 순간 1905년 나오면 1905년 을사조약이네? 그러면 근데 마치 밑에 1번 을사조약 내용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1번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죠. 근데 끝까지 읽어야 된다. 이거 뭡니까? 자, 여기 쭉 가다 보면 1905년에 어쨌든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했대. 근데 결국은 자, 여기에 1882년에 맺은 조약에 그러면 1882년에 우리가 미국과 맺은 조약은 조미수 통상조약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가 이 시험 문제 중에 이런 문제를 하나씩 집어넣는다는 거죠. 잘 읽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미수 통상조약 물어봤던 문제. 자, 그 다음에 또한 자, 이 145번에 자, 이 국회 문제였는데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일제 침략 3단계 관련 문제인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처음 나온 사료지만 이건 정말 뭐 사료 공부할 필요도 없죠. 여기서 키워드가 뭐야? 배급제.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일제강점기에 배급제도가 있었던 것은 특히 3단계 중일전쟁 이후 1940년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슨 자 하이규 즉 배급이라는 말. 그래서 이게 배급제도 얘기하니까 그 시대를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이제 제가 정성껏 만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나간 자료 1번을 좀 보세요. 제가 여기 지금 자 2021년 낯선 선지 OX를 20개 해놨어요. 자, 이걸 한 이유는 제발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가직 지방직은 아주 무난하게 나왔고 얼마든지 공부했던 기초 지식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낯선 선지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해서 이런 식으로는 이제 막 들이다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203문제 중에 낯선 선지 그중에 20문제만 골라놔서 일단 먼저 분석부터 하고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에는 자 큰 새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냈다. 얼른 여러분 OX 하세요. 자, 뭐였습니까? X죠. 그럼 이거 어디냐면 여기는 변환과 진환 얘기예요. 변환 진환 같은 경우는 자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 큰 새 깃털 같은 걸 집어넣더라.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경찰 1차 문제에서 고대 지방제도에서 자 신라에서는 방군제를 실시해서 지방제도 정비.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건 신라는 방군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디였다? 바로 백제란 말이에요. 특히 백제 성왕 때 방군제도를 재정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계리직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여기 주군연의 제도를 정하고 실직주를 두었다. 이건 뭐냐면 계리직 문제에서 신라 왕의 여러분 업적을 4개를 제시하고 그 순서 맞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 이런 거 실직주 이런 거 몰라도 돼. 근데 신라에서 주군연 즉 지방제도 정비했던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6세기 지중왕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6세기 지중왕의 얘기. 이런 얘기 자 잡으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시 발해에서는 국회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선조성의 장관은 좌상, 그 다음에 중대성의 장관은 우상, 좌우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자 이거는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고려 때는 자 국회 문제에서 태조왕건. 자, 태조왕건은 장학제다인 학부를 두었다. 이런 좀 지엽적인 보제도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광종의 여러분 제2본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알고 갖고 가시고요. 자,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국회. 자, 태조 왕건은 여러분 특히 이제 이 문제가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자 태조 왕건은 흥법사지 영거화상탑을 건립했다. 사실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 나와서 생전 못 들어본 이거 나와서 또 당황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한번 보고 가는 거죠. 자, 일단은 OX 못 들어봤어 그러면 X겠지. 자,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 흥법사지 영거화상탑은 신라 거예요. 신라 이 왕도 몰라도 돼. 어쨌든 자 9세기 신라 하대 때 나왔던 자 소위 자 어느 스님의 자 이 사리탑이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특히 이제 계리직 문제, 삼국사기 문제에 쓸데없는 선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따 문제 풀이 때 더 보겠지만 쓸데없는 선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상공유사에서는 신라가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여 사용한 것은 옳지 않다고 논했다.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자 삼국사기 내용이에요. X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갖고 가지도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국회 문제에서 진짜 쓸데없는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 건근은 동곡사라고 해서 여왕을 여주라고 좀 낮춰서 했다.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없거든요. 어쨌든 X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대결은 피곤함이 엄청 누적되거든요. 야, 나 지금 이런 사실도 모르는데 사실 알 필요 없습니다. 아, 자, 5야, 5. 여기 5, X가 아니라 5입니다. 자, 5. 자, 그 다음에, 자, 경찰 2차에서 경국대전 관련 문제에서, 자, 경국대전은 법조항을 원, 속, 증으로 구분하여 표기했다. 이런 선지가 있는데, 요건 좀 갖고 가셔야 돼요. 경국대전 관련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 일단 X고요. 이거는 대전 통편에서의 내용이에요. 이런 선지는 좀 갖고 가십시오. 왜냐면 써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 자, 이 계리직에서 얘기했던 상공유사, 국회에서 얘기한 건근회 이런 얘기는 웬만해서는 내지 않아요. 자,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홍경란. 자, 홍경란에서 올해, 자, 의주와 안주를 연이어 점령하고 조정에 큰 위협이 되었다. 그래서 홍경래가 어디에서 난을 일으켰는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X죠. 자, 뭐였다? 안주는 아니다. 안주 지역은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 X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 1차 문제에서 또 대한제국 관련 문제에서 좀 못 봤던 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어쨌든 대한제국은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자 관청, 소위 수민원을 두었다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그냥 한번 갖고 가십시오. 옵니다. 그 다음 계리직 문제에서 여러분 또 엄청 지역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대식 의료는 갑오개혁 이후에 더욱더 확산하여 1885년 정부에 위생국을 설치하고 전염병 예방 규칙을 두었다라는 이런 선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여러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냥 이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문제가 됐죠. 옵니다. 그냥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국회에서는 자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자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일제는 부정강과 허정강의 발전소를 세웠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중에 이 부정각 발전소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자 언제냐면 꼭 기억하십시오. 1926년에. 그러면 1926년은 자 문화정치 시기잖아요. 민족 말살 정치 시기가 아니고. 그거를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이게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자 소위 우리 1940년 한국 광복군 관련 문제. 그래서 일단 볼까요? 자, 중국 군사위원회는 한국 광복군 행동 국외 준승을 통해서 광복군의 활동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런 선지가 있는데 처음 나온 선지예요. 그래서 그냥 봐주세요. 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세 없잖아요. 모든 기본세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문제인데 자,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1942년에 한국 광복군에 들어가잖아요. 그것까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 몇 지대로 들어갔다. 이런 역사는 좋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X입니다. 이참에 그냥 봐두세요. 제1지대. 제3지대가 아니라 제1지대 부대로 들어갔다. 이거는 처음 나온 거고 그래서 쫄지 마십시오. 아까 얘기했지만 국회하고 경관부 문제가 올해 굉장히 지엽적이었다는 거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현대사 파트에서는 이따 제가 또 여기 이제 형광펜을 많이 그으라고 할 건데 다 처음 나왔던 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봐두십시오. 자, 이렇게 경찰이 진짜 올해 진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왜? 올해가 마지막 시험이다 보니까. 자, 장면 내각대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다. 자, 주민등록증. 자, 이거는 X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써두세요. 1968년에 시작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공화국 시기에 공무원 임용령, 자, 공무원 제도와 관계되어서 공무원 임용령과 고시령을 공표해서 공채제도를 도입했다. 자, 이런 선지도 있는데, 이거는, 자, 맞는 거. 즉, 장면 내각 때. 이 공화국 장면 내각 때 공무원의 어떤 임용제도, 이런 거를, 자, 제대로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자, 통일체 국민회의. 경관부 문제에서 유신헌법, 통일체 국민회의와 관계된 자 선지가 있었는데 진짜 쓸데없는 선지가 하나 나왔어요. 자, 통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은 선거한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까지 그 신분을 유지했다. 자, 일단은 X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체 국민회의는 누가 뽑냐면 국민이 선거로 뽑아요.
국민의 선거로. 그리고 이 국민의 선거로 통일치의 국민회의를 뽑고 통일치의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 임기 개시일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관계없이 국민이 뽑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경간부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것도 올해 처음 나온 얘기인데, 자, 이것도 좀 지식을 갖고 하시고요. 자, X입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올해 국가직 문제에서는 아까 양산 통도사에는 금강계단, 불사리탑, 저 아까 부처님 진짜 사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당에는 불상이 없다.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여러분 이 신문제 선지가 가장 여러분 어려웠던 선지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왜 이걸 먼저부터 했냐면 제가 203문제를 이제 전체 볼 건데, 물론 203문제를 다 풀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서 일단 어려웠던 선지부터 보고 가면 나머지가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베스트였습니다. 제일 좀 지엽적인 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다시 보세요. 자, 올해 또 문제의 특징은 반복돼서 나오는 데가 있더라. 또 여기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전근대사는 신석기, 부여, 상국발전 과정, 태조, 왕건, 임진이라는 전개 과정은 몇 년째 계속 반복됐던 주제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뭐였다? 자,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갑신정변, 대한제국. 자,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빼앗기는 과정, 그 다음에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즉 3단계, 임시정부, 유신헌법. 여기도 한 몇 년간 계속 반복됐던 주제고, 이런 주제는 내년에 또 나온다는 거. 자,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6번째는 뭐냐면 여전히 정치사가 압도적이다. 아까 강조했던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자, 늘 이거 뭐 몇 년 동안 얘기했던 거죠. 어떤 사건의 전후관계 문제 물어보는 게 요즘의 패턴이고, 그리고 만점 방지형은 문화사다. 그러니까 정치사는 일단 주는 문제고 만점 방지형 문제는 주로 문화사에 배치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왜 이걸 해놨냐면 이따가 제가 문제 보다가 여러분이 갑자기 멘붕 나갈까봐 미리 멘붕부터 있는 멘붕 나오는 문제부터 잡아드렸습니다. 자, 올해 최악의 문제. 제가 매년 가장 최고의 문제, 잘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최악의 문제를 고르는데 올해 최고의 문제는 바로 국가직 구급 발해 유적지 관련 문제였어요. 그거는 정말 최고로 잘낸 문제예요. 그거는 틀려도 여러분 너도 나도 틀렸기 때문에 틀려도 억울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올해 최악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137번 문제예요. 정말 피로함이 이런 문제는 출제자가 정말 우리를 너무나 피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이따 볼 텐데 137번 이따 표시해 놓고 아주 나쁜 문제더라. 일단 기본적으로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아요. 이렇게 이건 정말 이상한 문제들이거든. 이거 자체가 지금 정말 읽는데 너무 피곤해요. 이렇게 세련되지 않게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회 문제. 올해 국회 문제가 지금 이상한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내무총장, 국무총장이 이름을 이제 쓰는 거야. 다시 대한국민회의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이름이 누군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 누구고 국무총리 총재 누구냐. 그래서 여기 가에 해당하는 인물들, 뭔가 겹치는 인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나에 해당하는 인물들 또 겹치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다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집어넣는 최악의 문제였고요. 심지어 이 문제는 오류도 있었어요. 근데 EJ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성정부의 국무총리는 안창호가 아니었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여기 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 여러분 느낄 것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이렇게 내지 않는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는데, 근데 또 출제자가 이제 이런 거 국가직은 이렇게까지 들이다 내지 않지만 하나 주제는 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기출문제였잖아요. 뭐였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가 뭐였냐? 그러면 김구 선생은 이때 뭐였어요? 경무총장이었잖아요. 경무국장. 그래서 경찰청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들이다 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그냥 지식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